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이브 더 티처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직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교사, 특히 특수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현재 특수교사를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사라는 직업이 좀 따분한 직업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반론을 제기하시기를 교사만큼 역동적인 직업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오늘 특수교사의 매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루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특수교사의 매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참고로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특수교사의 매력이 어떤 분들에겐 정반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저런 관점에서 특수교사의 매력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수행하고 있는 교직의 매력을 더 많이 알아내고 그걸 더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든지입니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학문은 교육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심리학, 의학, 철학, 사회학, 공학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교직을 수행하는 이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다양한 관점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달리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갖고 계신 흥미, 관심 분야, 더 나아가서 취미까지도 우리가 교실 현장에 끌어들일 수 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교육과에는 편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전공했던 것들을 버리지 마라. 이전에 했던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라. 왜냐하면 특수교육은 어떤 분야든 수업 활동 안에서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의 전공을 잘 살린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수업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의와 흥미를 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자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면, 그리고 아이를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법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교실 장면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수업의 매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교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가 각 학교에 보급되면서 동시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ICT 교육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을 담당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컴퓨터에 빠져 계시던 선생님들, 컴퓨터를 좀 다룬다 하시는 분들이 이미 동호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각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을 지도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선생님들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 전에 취미로 했던 것들을 교육 현장에 끌고 들어와서 많은 기여를 하신 거죠. 제가 아는 또 한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퍼펫이 뭐냐면 손인형이죠. 손인형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도 하시고 또 그 손인형을 가지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시켰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셨고요. 책도 내시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재미있는 마술을 배우셔서 그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취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진이었고 하나는 산악자전거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취미로 하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증명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증명사진을 제가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또 하나, 자전거 취미 같은 경우에는 장애 학생들의 우리 형제,
비장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캠프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함께 오셔서 자전거 캠프를 재미있게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게임도 잘만 활용하시게 되면 수업 중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서 실제 수업 장면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교육 현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흥미, 더 나아가서 취미를 교실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중요한 매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취미와 일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취미도 선생님이 잘 계획만 하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수업 도구로 교실 안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실은 놀이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언젠가 회의가 있어서 대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의자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서 계신 분 모두가 노인분이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나름대로는 작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쉬운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살아온 날보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매력이고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대학에 있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만 20대 젊은 청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돌아보면 야,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만약에 제가 이 직업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교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저희 학급 아이들이었거든요. 체력적으로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죠. 하지만 문득문득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매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유치해도 괜찮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호불호가 있으실 텐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유치해져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30대 중반까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주로 했던 게 율동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을 넘어간 남자가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다는 게 율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율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나이 또래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주제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주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놀지? 어떻게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지? 이번에 어떤 노래를 가르쳐줘야 되지? 시장을 가다가 좀 재미있거나 신기한 물건을 보게 되면 이거 가지고 수업 중에 사용하면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행사가 있을 때는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하고 놀이를 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분장을 하고 이게 가능할까? 그것도 직장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껏 유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힐링이 됩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창의적인 설계자입니다. 그동안 회사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진로를 변경하고 새로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수교육과에도 그런 분들이 자주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치 부속이 된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회의에 빠지게 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품게 되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 교육을 미술이나 예술에 빗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재료가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그 고유한 색깔과 특성, 질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바뀌는 과정이 마치 선생님이 아이를 잘 가르치셔서 좋은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과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교사라는 직업과 예술가라는 직업은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교육 현장에 대해서 조금은 딱딱하고 그리고 좀 재미없고 또 지난 방송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말씀처럼 좀 따분하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교육 현장은 굉장히 창의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선생님에게는 교실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설계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수업 설계 혹은 수업 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딱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서 선생님의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선생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은 나는 창의성이 별로 없어. 나는 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잘 못해. 그냥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이 나에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중요하죠. 어떤 선생님은 주어진 것들을 묵묵히 진행하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잘 보여주신다면 아마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특수교사는 창의적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디자인하고 실행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즐거움을 갖는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매력은 바로 성장과 발달입니다. 자,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또 그 과정을 지켜보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 그리고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그 중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걸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하게 되면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 스스로에게 좋은 성공 경험을 선물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개성, 창의성으로 무장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교육 현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특히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교직에 대한 만족이 높은 편이라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특수교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많은 매력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런 매력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